역시 우리 강구씨야. 너무 듬직해요. 어서 우리 탈출해요. 근데 저기 소들 떠내려가는 거 보니 조금 불안하긴 하네. 살려줘. 야, 119에서 소와 함께 떠내려간 아내의 외도. 얼마 전 폭우로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난 마당에 저희 집골도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폭우와 홍수란 재해가 저에겐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50을 바라보는 쌍둥이 아들과 딸을 둔 아빠입니다. 물론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아내도 있죠. 제 아내는 정수기 홈케어 서비스 직원입니다. 결혼 전 텔레마케팅에 일한 경력이 있고 또 워낙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라 아이 둘이 어느 정도 큰 후 바로 큰 정수기 렌탈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마케팅 수완이 좋아서인지 말빨이 좋아서인지 홈케어 서비스를 넘어 정수기 렌탈을 개인적으로 아내에게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 아내는 직장에서 꽤나 인정을 받나 보더라고요. 전 작년 이맘때쯤 허리를 다쳐 4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 살림을 해보니 주부들의 고생을 이제 알겠더군요. 하지만 내가 일을 쉬고 아내가 바깥일을 도맡아 하며 둘의 갈등도 많아졌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집 좀 깨끗이 정리해. 이게 뭐야. 아우 더러. 또 빨래는 왜 안 했어? 집에서 대체 뭐해? 아이 둘 뒤치다거리하고 일하고 정말 하루가 정신이 없어. 당신 저녁 먹었어? 밥 차려줄까? 나 씻고 올게. 거실 정리 좀 하고 밥상 차려줘. 배가 고프네. 이 속옷은 손빨래 해야 하는 거 알지? 응. 손빨래 해줄게. 근데 자기야, 우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한데 조금만 늘려주면 안 될까? 어머머머머머머, 이 인간이 허리 핑계 대고 돈 한 푼 안 벌어준 주제. 집에서 놀고 먹으며 돈 아낄 궁리나 좀 해. 그래도 아이 준비물도 사고 창거리도 사면 지금 그 돈으로는 보름도 못 살아. 너무 힘든데 당신 가방 살 돈을 조금. 어머머머머머머, 대외 활동하는 난 품격이 필수야, 필수. 특히 마케팅하는 사람은 와꾸가 중요하다고. 어서 밥상이나 차려. 전 늘 집에서 아이 뒤치다거리에 바쁘고 힘들면 집안 청소에 빨래에 이것저것 바쁜데 아내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잔소리하기 바빴고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본인한테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더군요. 고급 브랜드의 화장품을 샀고 쉬는 날이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고 혼자 영화를 보고 온다거나 하는 등의 개인주의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는 생활비는 점점 줄었고 저는 그 쪼들린 생활비를 가계부에 계산해가며 한 달 살기 바빴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아내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말할 때면 늘 분노 섞인 어조로 돌아오는 대꾸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쉬는 날에도 전화가 오면 고객님 하며 렌탈 문의가 들어오면 일을 하러 간다며 불이 나게 달려가곤 했는데 아내는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는 컸습니다. 일을 한 날이면 늘 늦은 귀가 쉬는 날에도 일. 에휴. 여보, 나 고객 미팅 좀 하고 올게. 나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 기다리지 말고 아이들이랑 저녁 먹어. 오늘 주말인데 또 일 나가? 애들이 엄마 매일 찾잖아. 오늘은 애들이랑 놀이터 가서 좀 놀자. 이 사람아, 당신도 노는데 나까지 놀면 쌀은 누가 사고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 무슨 철부지 같은 소리야. 당신은 도대체 쉬는 날도 없이 그리 일만 하면 몸은 안 피곤해? 응, 피곤하지. 내 몸 부술려라 일하잖아. 그러니 당신은 집에서 가만히 아이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 해. 근데 생활비는 조금 인상을. 어머머머머, 우리 고객님 또 전화 온다. 나 지금 나가봐야 해. 나 기다리지 마. 아내는 점차 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반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나도 스트레스가 극으로 치달아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네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집안 살림만 하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죠. 문제는 비가 억수같이 며칠 내내 쏟아진 날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고객과 미팅이 잡혔다며 나간 후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요즘 들어 외박을 종종 하긴 했기에 또 외박이구나 했는데 이번 외박은 이틀 동안 집에 안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이틀째가 되니 불안함과 걱정이 되었고 급기야 비오는 폭우 속에서 전 아내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내의 회사는 살아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어렵게 찾아갔는데 거기에 날씨도 절 돕지 않더군요. 비가 정말 역사상 유례없이 많이 오던 그날 비바람에 우산이 망가져 비를 맞으며 찾아갔던 아내의 회사에서 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김말분 씨 남편 되신다고요? 정말 말분 팀장님 남편이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이틀째 귀가하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당신 김말분 팀장님 남편 맞아요? 제가 아는 남편분이 아닌데요? 당신 이상한 사람이죠? 경비 아저씨 여기요 여기요. 네? 그게 무슨 전 김말분 씨 남편이 맞 변대리 무슨 일인겨? 이 남자 누구고? 경비 아저씨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김말분 팀장님 남편 행세하는데 김말분 팀장님 엊그제 남편분하고 나가셨어요. 남편하고 나가다니 그게 무슨 보아하니 정말 말분 팀장님 바깥 양반이 아닐세? 어허 내 이놈 도대체 누구냐? 경찰 부르기 전에 어여 이곳을 나가.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아내의 남편일까요? 남편과 함께 이틀 전에 조퇴를 했다던 아내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한참을 그 회사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이 회사를 다닌 지 꽤 오래되었으니 그간 남편 행세를 한 남자를 만나온 것도 꽤나 오래되었을 거고 아내에 있어 저와 아이들은 무슨 존재였을까요? 걱정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아내만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맹인 저는 만지지도 못했던 그 컴퓨터엔 뭔가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컴맹인 저는 컴퓨터의 전원 버튼만을 누르고 더블 클릭만을 할 줄 알았지 뭘 찾는다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어린 아들 딸에게 컴퓨터 좀 뒤져봐라고 말은 할 수 없었기에 아내의 노트북을 컴퓨터 수리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져갔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노트북은 손도 못 대게 하고 깊숙한 곳에 넣어 놓았던 그 노트북을 들고 컴퓨터 가게를 하는 친구에게 찾아갔고 뭐든 좋으니 아내의 흔적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죠. 친구 말로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고 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몇 개 피우고 들어오니 얼굴이 빨개진 친구가 당황을 하며 컴퓨터에서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친구야 너 그냥 안 보는 게 좋겠다. 도대체 뭔데 그래? 괜찮아, 저리 비켜봐. 그게 이리 와 말스. 나의 소중한 정수기를 케어해줄 시간이야. 이리로 와. 아니 얼굴은 좀만 나오게 찍어줘요. 화장 지운 얼굴이라 좀 그렇단 말이야. 아니 맨 얼굴도 너무나 아름답구나. 어서 이리 와. 나의 정수기로 오늘 말수기를 케어해줄게. 자 간다. 폴더마다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그 폴더 하나하나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알몸 사진을 주고 받았는지 상대 남자의 알몸 사진과 본인의 알몸 사진 그리고 그 상대 남자와의 관계 장면을 무슨 기념인 마냥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장을 하고 있더군요. 친구는 그 영상을 보는 내내 가게에 들어오지 않았고 밖에 나가 비를 맞으며 있었더랬습니다. 분노에 찬 저는 그 노트북을 들어 땅에 내려 꽂으려다 헐레벌떡 들어오는 친구의 만류에 다시 노트북을 집에 고이 들고 왔습니다. 친구 왈 이혼을 생각한다면 차분히 법적인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다더군요. 그렇게 늦은 밤이 되어서 돌아온 집에는 늦둥이로 보게 된 쌍둥이 아들과 딸이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한참을 아들과 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내가 우니 따라오는 애들과 딸들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이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니 전화가 한 통이 오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전화였습니다. 둘이 모텔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폭우로 물이 불어 모텔 1층 주차장 높이 홍수로 인해 고립이 되었고 상대남 또한 유부남이라 모텔을 탈출하기 위해 그 범람하는 홍수를 아내와 헤쳐나오다 그만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폰이 꺼져 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수 걱정 마. 이 스티로폼 조각을 이음 부력에 의해 무리를 떠다닐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광구씨 물이 너무 깊어요. 그냥 물 빠지길 기다렸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기 소들 떠내려가는 거 봐봐. 내 사랑 말수 내 사정 알잖아. 집엔 호랑이 같은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다고. 목숨 걸고 탈출해야 할 이유를 알잖아. 그렇군요. 황식씨 정말 이 스티로폼 조각들을 이어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저기 소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나 UDT 출신이야. 태평양에서 이 스티로폼 한 조각으로 살아남는 생존 훈련을 받았어. 내가 지켜줄게. 역시 우리 강무씨야. 너무 듬직해요. 어서 우리 탈출해요. 근데 저기 소들 떠내려가는 거 보니 조금 불안하긴 하네. 뚝딱뚝딱. 자 됐어. 테이프로 튼튼하게 고정했어. 걱정하지 말고 이리로 건너와 말수. 날 믿어. 나 해병대 출신이야.
네, 강구씨, 손 좀 잡아줘요. 영차. 근데 아까 유리티 출신이라 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등을 꽉 잡아. 출발한다. 영차, 영차. 어머머머머머, 정말 떠요. 와, 신기해요. 스티로폼을 이어서 배처럼 타다니. 근데 강구씨 힘들어 보여요. 영차, 영차. 말쑥, 걱정하지 마. 말쑥이도 내 무한 체력 알잖아. 말쑥을 위해서 이보다 더 넓은 대서양도 횡단할 수 있어. 어머머머머, 정말 듬직하다. 우리 강구씨 정말 멋져요. 조금만 힘내요. 저기 전봇대 가서 좀 쉬다 가요. 힘들어 보여요. 전혀 힘들지 않아. 내 등 꼭 잡아라고. 난 특전사에서 특급 전사였어. 아, 그래요? 광실씨, 오른쪽으로 기운다. 기울다 기울어. 근데 좀 전엔 해병대라 하지 않았어? 자, 이렇게 균형만 잘 잡으면 끝도 없다고. 근데 왜 이러지? 스티로폼이 분리가 돼, 분리가. 어머머머머, 광식씨, 스티로폼 이어붙였던 테이프가 물에 닿아서 떨어지고 있어요.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좀 해봐요. 어머머, 왜 이래, 왜, 어머머머. 살려줘. 살려줘. 말수. 말수 119에 없어. 119에 신고해도 없어. 강구씨. 살려줘요. 강구씨. 강구씨. 강구씨 살려줘. 아내는 휩쓸려 가다 119 구조대원의 구조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 병원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으며 상대남은 그 범람했던 홍수 속에서 실종이 되어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 아이들을 할머니 집에 맡기고 새벽에 응급실에 향했고 온갖 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병동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측은한 마음보다는 왜 살아 돌아왔냐는 분노가 치밀었고 한참을 저주하는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찌 알고 상대남의 아내라는 여자가 벌레벌떡 병실문을 열고 도끼 눈을 뜨고 들어오더군요. 원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실 보호자는 단 한 명만 입실을 할 수 있는데 복도에서 난리를 치며 간호사의 만류를 제치고 억지로 들어온 듯 했습니다. 간호사와 병원 경비들까지 쭉 끌고 들어와 병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의식이 없는 아내에게 달겨드는데 전 그 꼴을 보고도 말리지도 않았고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가만히 바라만 보았네요. 근데 그 난리통에 의사가 한 분 오더니 참 희한한 일이라 하더군요. 이것저것 모든 검사를 다 했지만 아내에겐 별 특이한 현상은 없는데 의식은 못 찾고 있다 했습니다. 호흡을 보면 마치 수면을 취하는 것 같다며 응급실에 들어온 지 몇 시간 동안 이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더군요. 상대남의 아내는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갔고 조금 후 저도 그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는 그 영상과 사진들로 가득 차 분노만이 남지 않은 상태며 아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않든 깨어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에 전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도 없는 텅 빈 집에 홀로 불을 끄고 앉아있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런저런 생각 끝에 결국 홀로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 곁에 일단은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른 아침 전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전 그만 뒷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목말라, 물. 당신 뭐야? 혼수 상태 아니었어? 근데 빵을 처먹. 아유, 깜짝이야. 다시 혼수 상태인 척. 일어나. 빵 처먹는 거 다 봤어. 혼수 상태마저 거짓이었구나. 아내는 배가 고팠던지 옆 환자의 병문안 선물인 빵을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었고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다시 혼수 상태인 척 연기를 하기 위해 들어눕더군요. 아내는 구조된 후 외도가 들키게 되자 자신을 혼수 상태인 것처럼 꾸며 누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더러운 행동으로 절 기만했던 것이죠. 전 아내의 손목에 차고 있던 링거 주머니를 빼서 아내의 면상에 던졌고 링거 주머니에 면상을 쳐맞자 일어나 무릎을 꿇더군요. 그 남자는 단골 고객이었다가 자주 통화하며 가까워졌으며 그러다 깊은 관계까지 가게 되었다며 용서를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내 더러운 짓이 걸릴까봐 혼수 상태인 척 했구나. 당신은 마지막까지 날 기만하려 했구나. 정말 나쁜 년. 여보, 용서해줘요. 이렇게 무릎 꿇었잖아요. 용서해줘요. 딱 한 번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한 거예요. 뭐? 딱 한 번? 푸아!
정말 진짜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드는군. 네 컴퓨터 속 영상 다 봤어. 그걸 어떻게 해? 비번 걸어놓았는데 다 본 거야 정말? 정말 미안해요. 하나하나 다 봤지. 그 수십 장의 사진들, 그리고 그 수많았던 기념 영상들. 정말 너란 여자 대단한 여자더라. 그 자세까지. 야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영상 그 영상 어디 안 보냈지? 미안해. 이제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 없게 되었어.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너 당신이 다닌 그 회사에 참고하라고 모두 보냈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온 병원의 간호사와 입원한 환자, 의사들이 몰려든 가운데 아내는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전 절대로 용서를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의 영상은 이미 아내의 회사에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죠. 아내는 그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며 곧 나의 이혼 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상간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듣게 되었네요. 아내는 결론적으로 직장을 잃고 돈도 잃고 상간남도 잃게 된 것이죠. 요즘에 아내는 일을 하기 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상간남의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날락 하고 있으며 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이곳저곳 법무사도 다녀야 하며 혹시 모를 동영상의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한 번에 터진 것이라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감당해야죠. 전 이미 작은 공장에 취직을 해 작은 월급이나마 벌이를 할 준비를 해둔 상태고 제 부모님과 함께 힘을 합쳐 아이들도 제가 데려와 키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 되겠죠? 하지만 전 후회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간 좋은 날이 또 올 수 있겠죠. 전국에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재민 분들도 모두 빨리 극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는 폭우가 제겐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저것 보다가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해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